시청자 여러분,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저는 라면 한 봉지에 김치 쪼가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남은 국물에 찬밥까지 싹 말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반찬이 가득한 식탁이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은 왜 그리 바쁘고 욕심이 많아서 이 소박한 행복을 몰랐을까요? 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평화의 비밀을 여러분께만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시 못하는 게 바로 입맛 없음이에요. 아침은 대충 건너뛰고 점심때가 되어도 배는 고픈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이럴 때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면이에요. 복잡하게 반찬을 꺼내거나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만한 점심 선택이 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찬물에 끓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끓이기도 하면서 라면은 우리네 인생처럼 참 다양하게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 먹을 때 라면만큼 만만한 친구가 또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냄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냄비에 물을 올려서 그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저는 요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는 마치 저에게 괜찮아, 괜찮아, 잠시 쉬어도 돼 하고 말을 걸어주는 것 같습니다. 면발이 물속에서 부드러워지고 매콤한 라면 스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라면 냄새야말로 제 삶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정겨운 향기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요리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우리네 삶의 땀과 같은 냄새지요. 저는 오늘 점심에도 어김없이 이 라면을 끓여서 밥상에 올렸습니다. 다 끓여서 밥상에 놓아보면 정말 라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밥상위가 너무 단출해서 민망할 정도이지만 반찬이라고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던 김치 쪼가리 몇 점이 전부예요. 젊은 시절 같았으면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하고 투덜거렸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김치 쪼가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잘 익어서 시큼하면서도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 한 조각이 라면에 짭조름하고 얼큰한 국물과 입안에서 만나면 그 맛이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 국물 맛은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도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김치 한 조각을 면발 위에 올려서 후루룩 먹으면 그때의 감칠맛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단순한 맛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라면을 후루룩 다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아쉽지 않습니까? 이 얼큰하고 개운한 국물을 그냥 싱크대에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남아있는 찬밥 한 덩이를 꺼내서 남은 국물에 푹 말아 넣습니다. 찬밥을 국물에 넣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국물이 밥알 사이사이로 자작하게 스며들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국물이 잘 배어든 찬밥을 숟가락으로 푹 떠서 먹으면 아까 라면을 먹을 때와는 또 다른 깊은 만족감이 몰려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점심 식사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라면만 먹었을 때의 가벼운 만족감과는 다르게 찬밥을 말아 먹으면 속이 꽉 채워지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국물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이것으로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는 소박한 만족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화려한 고기 반찬이 가득한 식탁이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음식에서조차 이렇게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알 수 있었지요. 가장 단순하고 빠른 점심 선택이었지만 이 식사가 제 노년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행복은 비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면 한 그릇과 찬밥, 그리고 김치 쪼가리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점심 식사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박한 행복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였던 것 같아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때는 식당을 가도 늘 가장 비싸고 가장 푸짐한 고기 반찬이나 특별한 음식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라면? 그건 돈 없을 때나 대충 때우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은 제 식탁에 올라올 자격도 없는 그저 허기를 면하는 용도의 음식이었지요. 저는 늘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음식만 먹으려 애썼습니다. 제 식탁은 저의 자랑거리이자 경쟁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속을 채워도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은 나보다 더 비싼 걸 먹는 거 아닌가?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먹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작 음식 맛은 제대로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쉼없이 돈을 쫓아다니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결과 돈을 조금 벌었을지는 몰라도 저는 인생의 진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그저 몸을 채우기 위한 연료처럼 생각했지요. 라면 한 그릇에 김치만 있어도 감사함을 느끼던 소박한 마음은 사라지고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늘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화려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소박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박함은 곧 가난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저를 마음의 평화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으로 마주하는 식탁은 늘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찬밥을 말아먹는 이 소박한 여유가 그때는 왜 그리 사치스럽고 아깝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돈과 명예, 그리고 비싼 음식만이 들어왔으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쫓느라 정작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혼자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외로웠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였을 뿐 진심으로 행복했던 적은 드뭅니다. 결국 그때의 저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 모든 것이 허기로 느껴졌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의 허기는 지금의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든든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허기였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닫습니다. 삶의 만족은 음식의 가격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날의 그 허기와 욕심이 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지금 이 평화로운 점심 식사를 통해 절실히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입맛 없음은 단순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보내는 그만 신호였습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고 늘 해야 할 일 이 산더미였지만 노년이 되니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목표가 흐릿해지면서 마음이 텅 비기 시작하더군요. 마음이 허하니 밥맛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사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뭘 먹어도 즐거울 리가 없지요. 이전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외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때운다고 해도 점심은 가족이 북적거리거나 친구들과 함께해야 할 것 같은 시간인데 혼자 덩그러니 앉아 밥상을 마주하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는 왁자지껄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 끓여 먹어야 하는 라면만 있습니다. 텅 빈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제 혼자 남겨진 건가, 내 삶의 역할은 끝난 건가 하는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실감이야말로 입맛 없음을 불러온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음식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이 외로움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뭘 먹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지요. 저는 그 텅 빈 마음을 라면의 자극적인 국물 맛으로라도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맛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겪는 이 감정이 노년 의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구나 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만족은 음식 위종류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입니다.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라면 국물을 마실 때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건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일수록 세상과의 비교는 더 날카롭게 나를 찌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젊은 사람들이 비싸고 화려한 식당에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먹방이 나옵니다. 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풍성한 식탁을 볼 때마다 혼자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풍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박한 점심을 먹어야 할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고 제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고 나만 초라한 노년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근황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가서 좋은 음식 먹는다더라. 누구는 자식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먹는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혼자 라면 국물에 찬밥 말아먹는 제가 서럽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런 소식들은 마치 제 소박한 점심 식사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외부의 화려함에 내 마음이 쉽게 흔들렸고 그럴 때마다 라면 국물에 말아먹는 찬밥 한 숟가락이 눈물 젖은 밥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을 넘어 외로움의 무게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먹든 어디에 있든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화려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라면을 먹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그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저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진짜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저는 그 순간 라면 국물에 말아놓은 찬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찬밥 한 덩이가 남들의 화려한 음식보다 나에게 주는 만족감과 든든함이 더 크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식탁에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을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비교와 외로움에 무너지려 할 때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멈춤과 내려놓음이었지요.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제 삶의 목표였고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제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쫓는 삶을 멈추고 스스로 만족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욕심을 씻어내는 연습을 시작한 거지요. 주방에 가서도 오늘은 뭘 먹지 고민하는 대신 냉장고에 있는 것 중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가장 쉽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라면 한 봉지와 김치 쪼가리가 다시 눈에 들어왔지요. 이제는 그 라면을 보며 한숨을 쉬는 대신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먹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그 라면과 김치 맛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라면 국물 한 모금에서 저는 따뜻한 위로를 느꼈고 김치 한 조각에서 삶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평안이 저에게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라면 한 그릇에서도 세상 전체를 가진 듯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쫓아다니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채우려 노력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만족 의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저는 라면 한 그릇에 찬밥까지 말아먹는 점심 식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행위는 저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의 표현이자 소박함의 완성입니다. 라면을 다 먹고 국물만 남았을 때 저는 그 국물 한 방울조차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이 라면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저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만족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냉장고에 남아있던 찬밥 한 덩이를 꺼내서 남은 국물에 푹 말았습니다. 이 찬밥은 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국물에 촉촉하게 젖은 찬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라면을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든든함이 속을 채웁니다. 이 든든함은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지혜 말입니다. 이 찬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행위를 통해 저는 낭비하지 않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귀한 음식을 함부로 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라면 국물 한 방울, 찬밥 한 덩이까지도 귀하게 여깁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음식 한 점도 남기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이 곧 마음이 풍요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국물에 말아먹는 찬밥 한 그릇이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단순한 식사에서 저는 소유의 기쁨이 아닌 감사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박한 점심 식사 덕분에 저는 비싼 음식만을 쫓아다니던 과거의 저를 반성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에도 인생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꼭 느껴보십시오. 국물에 찬밥을 말아 싹싹 비워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하고 든든한 감사함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점심 식사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모두 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라면 맛에만 집중합니다. 라면의 짭조름한 국물과 김치의 아삭함, 그리고 부드러운 밥알이 섞이는 그 맛에 온 정신을 쏟지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재충전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끓여서 먹는 점심 한 끼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도 감사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끓여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그 의미가 또 다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대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면 한 그릇은 제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장 큰 보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나에게 집중하며 라면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냅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제 삶이 진정한 기둥입니다. 저는 이 고요한 점심 식사를 통해 매일매일 마음의 평화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 덕분에 다시 살 힘을 얻었고 노년의 삶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 소리,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그 든든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평온한 점심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를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라면 한 그릇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마음의 온도를 맞추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마음의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달구거나 불안함 때문에 차갑게 식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노년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라면처럼 단순한 삶의 방식 속에서 김치처럼 든든한 마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매일의 식사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소박함이야말로
우리를 외부의 시선과 욕심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찬밥까지 말아먹는 소박한 만족 속에서 진짜 마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라면 한 그릇도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비싼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것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만족감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